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총리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님을 여전히 존경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기용해서 함께 국정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총리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총리께서 22대 국회에 오셔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고 지도자로서 과연 협치를 위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책임 이전에 방금 정부의 책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리 계시는 동안 과연 야당 찾아다니셨습니까? 찾아다녔고요. 네.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당 의원님들도 최대한 많이 만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리님. 그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정말 정치가 똑바로 가고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도덕과 방향성 제시를 해 주셔야지 윤석열을 대변하는 그런 총리는 아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40년 넘게 네, 근무해 알겠습니다. 왔다. 이렇게 그래서 믿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헌 반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님, 그래서 개헌 반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에 그래서 사표 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밝혔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때 결연한 의지가 여전하신 거죠, 지금도? 네, 지금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시 멈춰주고 PPT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개헌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자, 헌법재판소 제111조 여기에 어떻게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은 없습니다. 이 절차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을 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넬대 박사 학위 하셨죠? 저도 같은 파리학번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영문은 저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사항 보이시죠? 111조 사항. 대통령은 President of the 사망을 보시면 shall be appointed from person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스톱.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Based upon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y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권한 대행께서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단 한 자의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111조. 그 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권한 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쪽지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뭐 저는 그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아까 제가 드린 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기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예,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질의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네.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예,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자, 정진석 비서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이 대통령을 이렇게 잘못 모셔가지고 계엄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당시 국무회의 그 배석자로서 김용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용현에게 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고 배석했지만 김용현하고 접촉한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부딪힌 적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계엄을 찬성하셨습니까? 이거에 찬성한 바 없고 찬성한 적 없으시죠?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예, 직무대행입니다. 지금 증거인멸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보존하고 있습니까? 예, 증거 뭐 인멸하는 적 없습니다. 감찰실장이나 기타 부하들에게 자체 조사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계엄에서 왜 군이 동원됐는지 과정을 직무대행으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수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뭐 조사나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런 압수수색을 무작위적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뭐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님,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고 최고의 해석 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까 제가 존중한다는 기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방향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결정이 내면 따르실 거죠?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그것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권한대행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중앙행정기관을 흔들고 있어요. 권한대행까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지와 관련해서 그 쪽지의 내용들이 이제는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죠. 세 가지 다. 예비비 조속히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안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 비율 관련 예산 편성 이 세 가지 모두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다.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이 발언들은 이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는 뭐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지에 있는 내용들이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건 확실한 거죠. 네,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지 그 내용의 앞에
두 가지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신데 그동안 그러니까 애교부 관련 대사 임명과 관해서는 정무적인 대사 임명은 보류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대사를 임명하고 또 뭐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박현수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사 내셨어요. 그렇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데 박현수 경찰국장이 이번 내란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 상층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밑에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지호, 김봉식 이 청장들에 대한 수사만 됐지만 지금 박현수 경찰국장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경찰지청장과 2번 통화하고 계엄 해제 의결후에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고 또 23시 10분, 23시 35분경에는 직접 그 국회 봉쇄를 책임졌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2번이나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체포조를 파견하기로 돼 있었던 영등포 경찰서장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승진 발령을 대면 경찰의 기강이나 또 이 향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알고서 승진 인사 내셨나요? 네, 제가 대행님? 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했고요. 한 말씀만 올리면은요. 그 지금 현재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장관들께 장관이 그 책임지고 특히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은 탄핵 돼가지고 지금 업무 정지 상태잖아요.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그래서 차관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 저는 이 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 내란 사건의 가장 주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 같은 건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되면 훨씬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진동 차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지금 검찰에서 그 경찰의 체포조 관련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박현수 경찰국장 같은 사안 지금 들으셨죠? 예, 방금 네. 듣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수사를 해봐서 차장님이나 저나 알지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제 검찰이 어차피 경찰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포조 부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더 넓게 그 당시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 새벽에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연락을 받고 통화하게 됐나요? 저는 그 수사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수사팀 누구요? 그러면? 예, 누구라고 말씀드리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수사팀에서 왜 받았습니다. 수사팀에서 그럼 차장님하고 통화를 원한다 이렇게 온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 김영현 전 장관이 있는 데가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이 제일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팀에서 설득이 제일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하고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예,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건 어제 그 방송사에서 보도된 거 보고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경찰에 그 경호처장 그 영장 기각하고 이러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하고 내란에 관련돼서 비합헌 수사하고는 별개 사건이거든요. 그걸 같이 연관써서 짓는 거는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에서 지금 다 봤지만 사건의 내란의 수계부터 주요 종사자들이 다 비합헌을 통해서 통화한 것들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지금 그 관계자들의 진술을 위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의 기본은 통화 기록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별개 사건입니다. 그걸 관련해서 연결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맥락 있잖아, 맥락이.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했지 뭘 누굴 봐주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준태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